네, 4단원 265쪽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에 보시면은 철수는 같은 양의 에탄올이 담긴 비커 두 개를 각각 그림과 같이 밀폐된 유리상자 안에 저울과 밖의 저울 위에 놓고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를 관찰하여 액체 상태의 에탄올의 양을 측정하였대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간에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액체랑 기체가 서로 평형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에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가의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 시간 동안 감소하다가 그 뒤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형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에탄올이 계속 줄어들면서 질량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형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볼게요. 가의 경우 평형에 도달하면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평형에 도달하더라도 증발은 계속 일어나죠. 근데 멈춰있는 이유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동적 평형이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가의 경우 평형에 도달하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응축하고 응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나의 경우 에탄올이 없어질 때까지 응결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응결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점점 양이 감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증발이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에탄올이 없어질 때까지 증발 속도가 응결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적 평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화원에서 처음 화원에 나타났기 때문에 딱 이 동적 평형하고만 관련된 기출 문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투를 가면 화학 평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하는데 이제 화투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화원 수준에 맞는 기출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수준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 중간 기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어쨌든 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화 코발트 결정을 증류수에 녹인 수용액은 다음과 같은 평형 반응에 의해 색깔이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염화 코발트에 6개의 물 분자가 붙어있는 이제 육수화물이 붉은색인데 여기에 이제 40 마이너스를 반응시키면은 이게 물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염화 이온이 가서 붙어가지고 푸른색의 COCl4가 만들어집니다. COCl4 2-가 만들어지고 이제 물 6개가 떨어져 나온 그런 반응인데 이게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동적 평형이고 가역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보면은 가에서 증류수에 염화 코발트 결정을 녹인 수용액을 시험관에 넣어 얼음물에 담갔더니 수용액이 붉은색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붉은색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음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 반응식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따르면은 이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이거잖아요. 그죠? 염화 코발트가 COCl4인데 이거를 물에 녹였더니 붉은색이 됐다. 근데 얼음물에 담갔더니 붉은색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온도가 내려가면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시험관을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가열했더니 푸른색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열했으니까 온도를 올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푸른색이 됐다는 말은 다시 정반응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정반응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 쪽으로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을 보시면 시험관을 식힌 후 다시 얼음물에 담갔더니 붉은색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얼음물에 담그니까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다시 역반응 속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시면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정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열이 있어야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열이 있어야 정반응. 그럼 열이 있어야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있는 환경에서는 정반응 쪽으로 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용액에 AgNO3 수용액을 넣으면 흰색 앙금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Ag 플러스 이온과 Cl-가 만나면 AgCl이 앙금이 생성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 Cl-가 이 염화 코발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 Ag 플러스랑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코발트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은 이온과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Cl-가 은 이온하고 반응을 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수용액에 Cl- 이온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푸른색 용액이면은 이제 COCl4-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Ag 플러스를 넣으면 흰색 앙금이 안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더라도 생성물만 있거나 반응물만 있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Cl-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왜냐하면 푸른색 용액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생성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응물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응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Cl-도 일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gNO3 수용액을 넣으면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 평형 상태에서 AgNO3 수용액을 넣으면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 평형 이동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화투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AgNO3를 수용액을 넣으면은 이 Ag 플러스 이온이 방금 얘기했던 이 반응에 의해서 Cl-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AgCl을 만들기 때문에 AgNO3를 수용액을 넣었다는 말은 염화 이온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돼요. Ag 플러스랑 결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Cl-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딱 존재를 하면서 평형이었는데 Cl-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평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Cl-를 다시 늘리려고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역반응을 뜻하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용해평형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용해평형을 이제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염소에서는 질량수가 35와 37인 두 가지 동위 원소가 있고 이 CL이 결합된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58과 60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세웠는데 화학식량 58인 NaCl을 물에 녹여 포화용액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포화용액에 화학식량 60인 NaCl을 넣고 흔든 후 1시간 동안 실험대에 둔다. 그리고 Cl-의 질량수를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수용액을 만드는데 이 안에 NaCl 58짜리를 녹인 거야. 그러니까 35짜리 염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NaCl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NaCl을 추가로 더 녹이는데 그때 NaCl에 CL이 이제 37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량이 60인 NaCl을 넣어주는데 자, 이미 포화 용액이기 때문에 이 NaCl을 추가로 넣으면 더 이상 녹지는 않겠죠. 더 이상 녹지 않고 얘는 이제 가라앉을 겁니다. 바닥에 그냥 가라앉아요. 자, 그러면 가라앉아 있고 이 NaCl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만든 게 포화 용액이었으니까 추가로 더 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용액을 떠가지고 이 용액 안에 Cl-의 질량수가 어떤가 이거를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용액 안에 35짜리도 있었고 37짜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35짜리로만 포화 용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가만히 있는 편향이었다면 35짜리 염화 이온만 검출이 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37짜리도 검출이 됐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럼 37짜리가 왜 나왔을까? 37짜리는 우리가 이제 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37짜리가 용액에 나와 있었다는 거는 이 바닥에 넣어준 용질에서도 계속 용해와 석출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짜리가 녹아 있었지만 얘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석출이 됐고 37짜리도 고체로 남아 있었지만 얘도 용해가 돼서 이 35와 37 사이에 서로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고자 한 가설은 바로 뭐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화 용액에서 용해와 석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녹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용액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시 석출이 되기도 하고 용액 녹기도 하고 석출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 속에 메탄올을 넣고 콕을 닫았대요. 메탄올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상관이 있는데 일정한 온도죠. 그러면 증발 속도 변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에탄올 액체만 넣어줬기 때문에 응축할 게 없죠. 기체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기화가 되면서 기체가 생기면 점점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빨라지다가 아무리 빨라져도 증발보다 느리다고 하면 얘는 평형에 계속 도달하지 않고 증발이 다 일어날 때까지 계속 증발만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1번 그래프인데 얘는 밀폐된 용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4번처럼 돼야지 맞는 거겠죠. 답이 4번입니다.